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멜로인지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인지 약간 경계선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가 있나 보다. 여러분들 데이트하시거나 연애하실 때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밥을 사요, 남자가. 네.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라고 얘기하죠. 네. 그럼 그 다음에 대답은 두 개로 이어집니다. 커피 사세요? 라고 말하는 남자가 있죠. 네. 이건 로맨틱 코미디예요. 왜지? 밥을 샀으니 커피는 당신이 사세요. 라고 하는 네. 1대1의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들어가죠. 이건 로맨틱. 네, 근데 놓고. 식사 어떠세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커피도 제가 살게요. 이건 멜로예요. 야, 이거 아주 심플하구만. 네. 재밌는데? 그러니까 멜로라는 건 뭐냐면 한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한 남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슈퍼 멜로는 박신양이 찍었네요, 이미. 이게 자, 이제 조건이구나. 여러분들이 보셨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이것이 멜로인지 로맨틱 코미디인지 아마 어느 정도 기준을 갖게 되셨을 네. 거예요. 와, 이런 기준은 생각도 못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 이것을 이제 멜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최근에 이런 종류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치. 네. 우리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떠올려 보면 네. 그것이 2000년대 이전의 작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맞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렇죠. 안 그런데 나오더라고. 지금 말한 거 다 옛날 거잖아. 애잔한 게 안 나왔죠. 왜 이런 멜로가 최근에 없을까? 저는 이걸 멜로의 실종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영화를 제작하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왜 멜로를 제작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젊은 직원들이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맞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와닿지가 그렇구나. 않네. 우리는 멜로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는 많은 여성 관객들은 이걸 판타지로 본다. 아예 없는 얘기. 없는 이야기를 비현실적인 아니 근데 만들어내기. 이게 보통 결혼 후에나 네. 이걸 깨닫잖아요. 근데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도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이미 다 아는 알고 있는 거죠. 거죠. 네. 많은 관객들, 대중들은 멜로를 보고 싶어 해요. 네.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화를 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송중기 씨와 박보영 주연의 늑대 소년입니다. 이거야말로 거의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다들 보셨어요, 이 영화? 근데 사실은 비현실 현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송중기 씨가 나오니까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 네. 이거예요. 저게 어딜 가서 늑대야. 늑대는 울버린처럼 여기 막 볼에 털나고 손에서 발톱이 살짝 나와야지. 그거 알아요? 네발 사족보에. 그거 알아요? 울버린도 멋있어요. 아이, 내가 얘를 잘못 들었네. 울버린. 히어로 영화 좋아 그래. 아니 근데 그러니까. 혜정 씨는 네. 송중기 씨랑 또 연기도 했었죠. 네네. 시적 보기도 하고 뭐 했는데 네. 비현실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존재 자체가 비현실적이에요. 그냥 늑대 탈을 써도 그냥 그냥 멜로예요. 이것 봐. 이건 공기가 개연성이군요. 지금 뭘 해도 납득될 수 있는. 개연성은 외모에서 나온다. 아니, 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늑대 소년을 연기시켰을 때 네. 송중기 씨가 아니라면 과연 많은 여성 관객들이 늑대 소년에게 그렇게 호감과 편견 없는 사랑을 안 됐을 거야. 주었을까? 그러면은 정신을 번쩍 차렸을 것 같아요. 더러운 세상.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 이런.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골에서 한 소년이 한 소녀에게 발견돼요. 힘든데 뭐래? 사람이잖아. 누구세요? 이 소년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분명히 인간의 소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야생의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또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화가 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행동들을 자꾸 보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뛰는 거야. 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와 소녀는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느끼고 둘이 이제 친해지게 되죠. 네. 마을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 소녀는 이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년을 자신만이 아는 비밀 장소에 숨겨둔 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47년이 흘러가죠. 어떡해. 그럼 어디 갔겠다. 철수. 기다려. 그리고 시간은 47년이 흘러가죠. 기다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면 이 소녀가 47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장소를 다시 찾게 되는데 네. 그곳에서 자신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소년을 맞아, 이제는 맞아. 소년이 아닌 맞아. 과거의 소년이었던 그 사람을 발견하죠. 근데 좀 슬프다. 근데 뭔가 가슴이.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47년 동안 송중기가 나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역시 핵심은 송중기군요. 이 이야기.
송중기가 47년을 기다린 거지 뭐 우리가 47년을 기다려 오단바람 피고 막 겨드랑이에서 뭐 황계석 버섯 씨랑 나고. 제가 기다렸으면은 예. 약간 프로겠죠. 47년 동안 다 기다렸다고. 여기서 막 동충하초 막 나와요. 다시 문 닫았을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조석 씨에게. 왜 그냥 소년이 아닌 늑대 소년일까요? 늑대 소년 약간 그거 아니었을까요? 사회화가 되지 않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표현하려고 비슷해요. 동물로 이렇게 만든 거 비슷해요.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47년 기다렸다고 하면 사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늑대 소년이 기다렸다고 하니까 막 감동이 휘몰아치는. 소영 씨의 이야기에 정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47년간 기다렸어라고 하면 어떤 설렘보다는 당혹. 섬찟함을 그쵸. 느끼죠. 네, 약간 집착이기도 하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47년을 기다릴 사람은 없어. 그렇죠. 사람은 없어. 라고 이미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섬찟해. 네. 없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그래요. 앞서서 제가 영화를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이 영화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송중기 씨의 머리를 박봉규 씨가 쓰다듬는 장면, 네. 박봉규 씨의 머리를 송중기 씨가 쓰다듬는 장면. 맞아. 뒤에서 수건이 막 오잖아요. 고마워요 내가 아직 인간의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어떤 야생의 소년이라면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가 기다리라고 한다라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늑대 소년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은 그 마지막 장면에 그럴 수 있다라고 고개를 네. 끄덕이며 눈물을 쏟아낸다. 좀 씁쓸한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보다는 약간 동화적인 면에서 그런 캐릭터들을 찾고 그런 쪽에서 그렇죠. 멜로를 찾으려고 하니까 약간 좀 씁쓸하긴 해요. 이미 이런 사람 없다라는 게 전제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이제 영화의 창작자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멜로를 만들어야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 네. 라는 고민이 바로 이 늑대 소년에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